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지자체들이 일제히 시무식을 갖고 새해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각 시군은 어제 직원들과 함께 올해 시정 방향과 주요 목표를 공유하는 한편 시민들을 위한 맞춤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부패 없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청렴 서약식을 열고 시민들의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여수 MBC도 어제 시무식을 갖고 창사 50주년을 맞아 올 한 해 공정한 총선 보도와 고품격 제작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수산업은 여수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요 산업입니다. 새해를 맞아 어제 여수 수협에서는 올해 첫 경매를 기념하는 초매식이 열렸는데요. 어업인들과 관계자들은 한마음으로 올 한 해 풍어와 만선을 기원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 지게차가 생선 상자를 옮기느라 분주합니다. 올해 첫 경매에 앞서 어업인들과 중매인, 지역 정치인들은 한마음으로 한 해 무사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고사를 지냈습니다. 올해도 2020년도에도 생산자 어민들이 많이 만선해가지고 올 한 해도 작년 못지않게 우리가 다 몸 건강히 사업 번창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윽고 새해 인사와 함께 위판이 시작됩니다. 경매사가 빠르게 가격을 흥정하고 찰나의 손짓 하나에 중도매 상인들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2020년 첫 번째 위판이 열린 여수수협 위판장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쳤습니다. 지난해까지 여수수협은 3년 연속 전국 회원조합 위판액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해양 생태계 변화로 인한 어족 자원 감소는 여전히 여수수협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멸치 등 주요 어종의 어획량 감소로 지난해 위판액이 목표였던 2천억 원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수수협 위판액이 3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도 이 같은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여수수협은 올 한 해 어업인의 복지를 강화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격 지지 확대로 생산자를 보호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보다 편리하게 위판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어족 자원 고갈과 어획량 감소라는 위기에도 위판액 전국 1위 자리를 유지한 여수수협. 2020년 새해는 이 같은 위기를 뛰어넘어 풍어와 만선의 기쁨으로 침체된 수산업계에 새로운 활기가 넘치길 어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지난해 여수 광양항의 물동량이 전년에 비해 2% 이상 증가하면서 2년 연속 3억 톤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물동량은 오히려 감소해 항만공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잠정 집계된 여수 광양항의 총 물동량은 3억 1천만 톤. 전년에 비해 2.3% 늘어난 수치입니다. 부문별로는 수출입 물량이 1%, 환적 물량은 11%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물동량 3억 톤 달성에 성공한 항만공사는 올해 물동량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3.2% 증가한 3억 2천만 톤으로 설정했습니다. 세계적인 항만 순위에 있어서 1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총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항만의 발전에 그 기반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컨테이너 물동량의 성장세는 주춤합니다. 한동안 부진했던 여수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2018년 241만 TU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다시 1.2% 감소한 238만 TU에 그쳤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등의 여파로 전기선의 결항이 잦았던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항만공사는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2.1% 올려잡았지만 미중 관계를 포함한 국제 정세가 여전히 불안정한 데다 항만 간 화물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정 물량 등이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기선 서비스가 잦은 결항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1, 2, 3월까지는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부전기선 화물 그리고 신규 한정 물량, 전기선 서비스 확충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배후단지 조기 확충과 기업 유치를 통해 자족형 화물 창출의 기반을 다지는 것도 여수 광양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주요 과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어제에 이어서 보도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물었는데요. 지역민 10명 가운데 7명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또 차기 대선 후보 가운데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먼저 지역 내 유권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여수 갑 선거구에선 잘하고 있다가 79.1%로 잘못하고 있다와 판단 유보 등의 답변보다 4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여수 울 선거구도 잘하고 있다가 76%로 갑 선거구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순천 선거구입니다. 잘하고 있다 77.2%로 잘못하고 있다보다 4배 넘게 높은 지지를 보냈고,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에서도 잘하고 있다 74.8%로 잘못하고 있다 17%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 역시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79.9%로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보다 월등히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통령 후보들 가운데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여수 갑 선거구에선 이낙연 60.1%에 이어 박원순, 이재명 등 현직 지자체장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여수 울 선거구에서도 이낙연 54.1%, 이재명 8.1%, 조국 5.9% 등이었습니다. 순천 선거구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52.3%로 가장 높았고, 이재명, 조국 등이 10% 아래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입니다. 이낙연 47.6%로 관내에서 유일하게 50%를 밑돌았고, 이어서 이재명 9%, 박원순 6.6% 순이었습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에서도 이낙연 총리가 58.6%로 가장 높은 반면 없다와 모르겠다 등도 20% 가까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들은 지지 후보를 선택할 때 인물과 공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김영록 전남지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도 물었는데요. 지역민들은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올해 4.15 총선에서 지역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 기준을 물었습니다. 전남 전체 선거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공약이 33.8%로 가장 높았고, 인물 31%, 정당 15.9% 등 순이었습니다. 전남 동부권 내 선거구별로 분석해봤습니다. 여수시 을, 순천시, 광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등 4개 선거구에서 공약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인물, 정당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수시 갑 선거구에서는 인물이 33.8%, 공약이 29.3%로 동부권 내 다른 선거구와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민선 7개 전남지사 직무 수행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전남 전체적으로 보면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68.6%,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12.3%로 조사됐습니다. 모르겠다는 평가도 16%를 차지했습니다. 전남 동부권 5개 선거구를 중심으로 보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가 73.7%로 가장 높았습니다.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가 14.2%로 동부권 내 다른 선거구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광주 MBC와 무등일보, 뉴시스 광주 전남이 공동으로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17일부터 20일까지 각 시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2,536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면접 방식을 통해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18.2%에서 21.6%,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3에서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지지부진했던 관내 연도교 건설 사업이 올해 12월쯤 재개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가 최근 화태와 백야를 잇는 13km 도로 공사를 대상으로 기본조사 용역에 들어갔으며 올해 입찰 공고와 현장 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쯤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3년 기본 계획이 세워졌던 화태 백야 사이 연도교 건설 사업은
사업비 축소와 국토개발계획 제외 등으로 그동안 중단됐습니다. 순천대와 전남대 등 지역의 주요 국립대학들이 2020학년도 정시 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순천대학교는 555명 모집에 1,614명이 지원해 3.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간호학과가 7.64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는 지난해보다 낮은 2.3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국제학부 일부 전공은 지원자가 몰려 5.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정시 합격자는 각 대학의 전형에 따라 다음 달 4일까지 발표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시 중앙동 4통 주민 22만 5천 원, 만덕동 12통 주택 주민 21만 원, 고흥군 도양읍 가수 노혜경 20만 원, 여수시 고소동 낭만카페 서영재 20만 원, 봉산동 8통 주민 20만 원, 여수시 신월동 코아로 아파트 주민 20만 원, 중앙동 바르게 살기 협의회 회장 전창길 20만 원, 만덕동 대광빌라 주민 16만 원, 중앙동 3통 주민 15만 1천 원, 봉산동 구봉 여자경로당 회원 1동 14만 원, 고흥군 도양읍 수동마을 정종수 10만 원, 여수시 고소동 한신아파트 김종실 10만 원, 만덕동 석천마을 협의체 위원장 유성춘 10만 원, 미평동 귀인아파트 2단지 주민 10만 원, 소라면 관기상관마을 주민 10만 원, 여수시 신월동 코아로 아파트 14, 15통장 10만 원, 중앙동 900식당 김재규 10만 원, 대림전기 황동문 10만 원, 화정면 상화경로당 9만 원, 미평동 6통 박명옥 통장 및 주민 8만 4천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순천시가 모바일 앱으로 순천 시민카드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순천시가 휴대폰 하나로도 공공시설 회원카드를 대신할 수 있는 순천 시민카드 모바일 앱을 개발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회원카드를 갖고 다녀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오는 3월 여수에서 전남 최초의 수소차 충전소가 문을 엽니다. 여수시는 사업비 30억 원이 투입된 수소차 충전소가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에 따라 수소차 75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여수시는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 개최와 육아 종합지원센터 운영, 시민안전보험 가입 등 올해 추진 예정인 시책 70여 건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은퇴 이후의 농촌 생활을 희망하는 도시 주민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도시민의 34%는 은퇴 뒤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귀농귀촌 희망 비율은 2011년에 63%, 2015년 47%, 2017년 44% 등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한편 농업인의 농촌 생활 만족도는 2011년 32%에서 2017년 40%대로 다소 올랐으며 생산비 증가와 일손 부족, 시장 개방 등을 농업의 위협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광양시의 영양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양시 보건소에 따르면 저체중과 빈혈 등 건강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임신부와 영유아에게 정기적으로 보충식품을 전달한 결과 만족도와 신뢰도가 90% 이상으로 높게 나왔고 유병률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양시는 지난해 관련 사업으로 400여 명이 혜택을 봤다며 올해도 대상자 발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정계 복귀를 선언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호남 정치권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안 전 대표의 국민의당은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8석을 획득했지만 이후 합당과 분당을 거듭하면서 호남 지역의 지지층이 분산되거나 이탈한 상태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중도 보수 세력이 추진하는 제3지대에 안 전 대표가 참여할 경우 과거 국민의당 소속 현역 의원들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어업 기반 시설 사업을 대폭 확대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지방 어항 건설과 유지 보수 30개소에 25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제주와 전남을 제외한 전국적으로 나쁨 단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시각 서울 강동구가 65, 익산이 75마이크로그램 등 평소 대비 두세 배를 웃돌고 있고요. 오후부터는 고농도의 스모그가 추가적으로 유입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겠습니다. 그나마 바람 덕에 먼지가 흩어지고 있는 영동 지방만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꾸준히 유입과 정체가 이루어지면서 새해 첫 주말인 내일과 모레까지도 먼지가 가득하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유의하셔야겠고요. 당분간 우리나라에는 비교적 따뜻한 기류가 유지되면서 심한 한파는 없겠습니다. 지금 내륙 곳곳에 구름이 다소 끼어 있고요. 먼지와 안개가 뒤엉키면서 시야가 뿌연 곳들이 많습니다. 구름은 차츰 걷히겠지만 낮 동안에도 연무가 남아있는 곳들이 많겠고요. 동해안 지방에서는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3도 등 어제 아침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아서 서울이 5도, 대전 8도, 부산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먼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에 전국적으로 비가 흠뻑 내리면서 차츰 해소가 되겠고요. 강원 산간으로는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